지스쿨. 안녕하세요. 특수교육 강사 서진입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우선 저의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보면 아무튼 특수 임용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강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험 생활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 그리고 용기 모든 것들을 다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적중률,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또 준비해서 최고의 적중률을 높이도록 또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도 역시 또 대학 특강 잡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또 대학의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또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또 얘기를 하고 그런 방법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역시 궁금한 거 시원하게 선생님들이 물어보시고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 강사 정조이라고 하고요. 1차부터 2차까지 여러분들과 만날,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리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직 교사 출신이에요. 최종 합격 경험이 있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또 정말 많은 공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중등특수는 전문적으로 1차를 하고 있고 유초, 중은 2차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교직 생활이나 앞으로의 2차까지에 대한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2차 강의만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 강의 또한 여러 번 나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 고민들을 잘 해결해 드릴게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임용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주변에 좋지 않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의 경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쵸. 교수님 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재밌는 게 왜 맞아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맞아. 원래는 평소 네, 재미없던 것도 공부를 하려고 하면 텔레비전도 재밌고 또 주변에 또 맞아요. 게임도 또 재밌고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뭔가는 포기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좋지 않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 인내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또 우리 수험 생활을 하셨던 조희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네. 유혹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자리에 앉았을 때 너무 책상이 더러워요. 예, 책상이 더러우면 막 이제 치우고 싶고, 그쵸? 맞아. 한번 책 정리도 하고 싶고, 막 포스트잇 여러 가지 막 사고 싶고, 막 음, 정말 별것도 아닌 유혹들도 있고, 음, 오늘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내일 할까? 라는 음,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참아야 되고 이렇겠지만, 제가 진짜 수험 생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유혹에도 음, 넘어가고, 그러면서 좀 참아내는 방법도 학습을 계속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수험 생활이 끝난 다음에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를 저는 플래너 맨 음, 앞장에 적어놨어요. 음,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오늘 진짜 공부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어디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야 이제 음, 나는 임용 합격하고 콘서트에 갈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는다든지 음, 아니면 여행을 막 갑자기 한 몇 박 며칠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막 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누구랑 몇 박 음, 며칠 여행 가게 이런 거 친구의 의견을 맞아. 묻지도 않은 채로 그냥 막 적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뭔가 동기의 수단으로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유혹들도 어쩌면 좀 넘어가더라도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네. 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좀 음. 고민이 해결되셨을까? 근데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동기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무의미하거든요. 내가 먼저 특수교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유혹도 참아낼 수 있는 것에 인내력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목표를 정한 지금 시기인 거죠. 그래서 목표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선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써보시면 선생님들이 내가 그래도 이 순간에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참으셔야죠. 이제 조금 맞아요. 있으면 꽃바람이 불 건데 그것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음.
1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그러면 공부 열장하고 열장하고 한 시간 쉬고 맞아요. 1시간 이렇게 좀 이제 밸런스 좀 있게. 보고 이제 좀 산책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괜찮으니까 적당한 유혹을 활용하셔서 즐기시는 것도 수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한 그 맨 앞장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신기하게 저는 이루어졌죠. 네, 다 이루어졌어요. 맞아. 최종 합격한 다음에 조금 지나서 한번 그 이제 플래너를 보니까 정말 다 이루었다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 교수님이 한번 네. 읽어주시네요.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기상 시간, 수면 시간, 공부 시간, 네, 데이트 등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습관 중요합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계획에 따라서 정한 시간들이 있는데 아마 기상 시간이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보다는 지금 현재 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뭐 그거에 맞춰서 또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기상 시간 또 어떻게 수험생활 때 루틴이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일찍 일어나라, 뭐 4시간 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좀 야행성인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아침이 조금 더 잘 맞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기상 시간은 모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기상 시간, 수면 시간 이것들은 정말 1년에 바이오리듬을 항상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상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혹은 너무 늦거나 이러면 피곤해요. 그러니 늘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꾸준히만 그것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수능에 맞추어서 이제 기상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고3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8시 반, 9시 정도에는 그래도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앞으로 실제 시험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다 미라클 모닝을 하면 좋겠죠. 저도 부러워요. 하지만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꾸준합니다. 네, 매일같이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생활 습관도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선생님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언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잠자는 시간도 규칙도 좀 어긋나는 패턴이 또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융통성 있게 기상 시간, 수면 시간도 정해놔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중력 있게 8시간을 하면 그 나머지는 충분히 자고 충분히 좀 더 휴식도 취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을 재면 앉아있는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변에 저희 제자들을 보면 공부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시간에 주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면 10시간 넘고 15시간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출하거나 공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실력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 성실껏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암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사고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양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분명히 선생님들이 고려를 하셔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럼 이게 이 자신감이 수면 시간에서도 정말 영향을 주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게 이제 불안도가 높으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한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한 그러면 항상 저는 저희 제자들한테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짜라고 하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지칠 수 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부의 시간을 충분히 한다면 기상 시간, 수면 시간 충분히 선생님들이 보장받고 여유 있게 공부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저와 교수님이 이제 동시에 강조하는 키워드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불안하면 어차피 수면 시간이 적게 돼요, 맞아. 여러분들. 네,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줄여야 되나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음은 데이 오프. 이때 데이트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쵸? 네. 데이 오프 때는 그쵸. 데이 오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도 데이트를 한 지 오래돼서 경험이 부족해서 예,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것도 데이트하는 상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한다라고 한다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로도 나갈 수도 있지만 같은 수험생인 커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내가 있는 주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스터디 카페에서 또 같이 공부하고 근처 또 산책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방법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딱 하루 날짜를 정하고 교회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수험생인 경우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공부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좀 보내야 심리적인 안정을 또 보장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또 데이 오프를 되게 다이나믹하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막 예를 들어 뭐 클라이밍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뭔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데이 오프를 너무 격렬하게 보내게 된다면 또 그 다음 날에 지장이 피곤해. 있으니까 그건 역시도 조금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뒤에 부분이랑 연결이 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저를 겨냥한 질문 같은데요. 네. 합격하신 해 얼마나 노셨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제 친구가 남긴 건 아닐까 하고 네,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네, 합격하신 해 얼마나 노셨나요? 교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는 동시에 초수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해 얼마나 놀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네, 일단은 제가 공부하는 양을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쉬고 놀기도 했어요. 네, 내가 그 하루에 공부한 양을 잘 채웠다. 그리고 잘 했다. 혹은 1권이 끝났다. 뭐 2권이 끝났다. 3권이 끝났다. 4권이 끝났다. 혹은 나에게 뭔가 칭찬할 만한 그런 뭔가 마침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꼭 보상을 줬던 것 같아요. 또한 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술도 마시기도 했고 친구들도 만난 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루 종일 풀로 쉬는 그런 오프는 딱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딱 한 달에 한 번이었고 거의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정말 몸이 아팠을 때나 이럴 때 오프가 있었지 그 외에는 정말 풀로 쉬는 날은 딱 한 달에 한 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그쵸? 네. 노는 것도 중요해요. 쉬는 것도 중요한데 단 조건은 내가 한 것을 내가 오늘에 할 양을 다 했을 때 혹은 어떠한 것을 성취를 했을 때라고 저는 딱 가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일단은 사실 이 대부분 저희 이제 제자들을 얘기 들어보면 임용 때는 정말 많이 아파요.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공부도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아픔까지 동반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또 내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수험 생활의 하나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예, 합격하면 자가 어디 아팠지? 할 정도로 씻은 듯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은 몸과 마음이 또 아프는 시기인 것도 받아들이고 어차피 노는 것은 합격하고 난 후에는 내가 1년 지금 고생한 거 몇십 년 동안 놀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계속 선생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합격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노는 비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예, 그 얼마나 노셨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씩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가 확실히 마음이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좀 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예, 맞아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이 다 다르니까 꼭 참고하세요. 맞아요. 합격하고 네. 나면 몸과 마음이 맞아요. 다 씻은 듯이 낫는다는 거. 맞아요. 씻고 노시면 됩니다. 그러니. 또 교사는 방학이 길잖아요. 저도 현직 교사 시절에는 이제 매년 거의 해외여행을 갔던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힘들고 그렇지만 네. 친구들이나 주변 선후배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맞아요.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달콤한 방학이 있으니까 그것을 꿈꾸시면서 버티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읽어주세요.
자,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성, 예를 들어 기본 이론 개념 암기 및 기출 분석, 단권화 등 정립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인데요. 이거는 약간씩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현역인지, 그러니까 4학년인지 혹은 재수인지 그 이상인지 N수생인지에 따라서 방향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처음에 공부하는 수험생일 확률, 그 수험생들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감안을 한다면 기본 이론 개념 암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기본 개념 이론을 한 바퀴 다 돌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침표가 어떻게 보면 잘해가고 있다. 이게 표본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1, 3월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한 바퀴 다 돌렸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조금씩 암기를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암기를 들어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내가 생각했던 걸 완벽하게 암기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저희 예를 들어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앞에 도식이 있죠. 그와 관련된 도식을 처음부터 또 암기하려고 한다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눈에 익히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기출문제를 사실은 아는 게 있어야 또 분석하죠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암기해서 인출하기보다는 찾아보고 내가 이걸 쓰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강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공부는 하반기 가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똑같이 해주는 기출문제 분석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 따라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지만 앞뒤 찾아보면서 그 배경 지식들이 다 쌓이는 것,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시는 걸로, 따라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초수생을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분석하시고요. 초수생은 단권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 이론을 통째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초수생 같은 경우는 있는 내용, 그러면 도식화, 기본 개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차라리 선생님들이 보는 게, 단권화? 그러면 만약에 단권화라고 한다면 묶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써서 채우는 것보다는 추후의 기본 이론 혹은 기출문제 분석, 추후의 문제풀이를 정서면 정서, 자폐면 자폐 이렇게 고리로 연결해서 그 영역을 한꺼번에 보는 방법으로 추후에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조금 더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또 우리 조유 선생님 해주실 겁니다. 네. 조금만 더 이제 음. 교수님의 의견과 당연히 같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기본 이론 지금 기본적인 강의가 거의 대부분 종강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기본 이론 개념 암기가 대부분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시고 또한 뭔가 통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워딩대로 암기하고 통암기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뭔가 부분을 외워야 암기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좀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암기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못 외운 것 같아 하는 걸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조금씩 다르다는 거. 다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식이에요. 도식을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기출 분석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끌어와서 답을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또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범주를 묻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냐, 어떤 범주에 속해 있냐 이런 것도 묻기 때문에 꼭 도식을 암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출 분석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연도별도 있고 그다음에 영역별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영역별을 대부분 먼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지체장애에서 나온 건지 공학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게 지적장애에서 나온 건지 자폐에서 나온 건지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분류 능력조차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영역별을 하시고 나중에 연도별로 통합적으로 하시는 거를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뭔가 예쁘게 하는 공부에 뭔가 내가 보여주기식의 공부에 치중되신 분들이 간혹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단권화 서브노트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쁘고 보기 좋게 만들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 만들면
네, 그때뿐입니다. 내가 더 잘 공부하기 위해 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조금만 더 목적성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 드리고요. 음. 단거나 역시도 내가 좀 효율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단거나 했어요 하고 보여주시는 분들 보면 이만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한 영역인데 정서행동이 이만해요. 맞아. 교수님 100이에요 100에. 맞아.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너무 과할 수도 있으니까 잘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지금 강의 진도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복습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배웠던 것을 다 까먹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정말. 다 까먹죠. 까먹는 게 음, 당연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감돼요. 네. 일단은 강의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만큼 저희 특수만 듣는 게 아니라 또 기타 교육학 강의도 다 들으시고 또 유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교과도 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약간 시기적으로 내가 그 전에 좀 공부를 더 해놨으면 지금도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있는 것만 일단 강의 내가 듣는 것만이라도 1번 목표를 세우시고요. 2번 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복습의 정도가 완벽하게 안 보고 인출 이런 욕심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전에 배웠던 것 눈으로만이라도 도식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자 라고 하는 것도 복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나중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도록 지겹도록 복습만 할 겁니다. 사실 복습에서 끝나서 복습으로 반복에 우리가 연속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습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습? 그러면 연주생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인출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강하게. 하지만 초수생인 경우 혹은 재수생 같은 경우는 복습에 해당하는 게 구조화 정도 아니면 한 번 뭐 읽기 아니면 2번 정도 읽기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공부 수준에 따라 좀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암기하고 복습하는 건 좀 욕심을 버려놔다. 이 시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 시기이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좀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복습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복습을 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맞아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강의를 들은 직후에 해야 돼요. 네. 강의를 들은 직후,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뭔가 며칠 지나서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게 되고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복습은 강의가 마친 이후에 바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때 도식을 훑어보고 눈으로 보고 또한 강사님이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나도 한번 설명해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다 까먹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런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은 흐르고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었던 시간들은 있는데 또 앞에 거 생각 안 나기도 하고 이랬던 적은 누구나 있습니다. 네, 최종 합격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무조건 있는 경험이니까요. 불안하더라도 이때 일단은 기출에 나왔던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별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한 기존의 내용들을 빠르게 리뷰할 수 있는 거는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식을 중간중간 보시면서 도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올해 계속 16년 차라고 했죠. 저도 까먹을까 봐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하기 전에 쭉 써보고 암기하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쉬는 시간에 잠깐 보는 것도 다 복습인 거니까 계속 우리는 올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할 수 있는 범위만 걸 해당하는 범위를 처음부터 많이 잡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면 한 장이면 한 장 정도 그리고 이제 2장, 3장 채워나가면 되니까 그걸 미리부터 계속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좀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학습된 무기력이 분명히 올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미리 예방하려면 작은 목표를 세워서 내가 성취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불안도도 낮아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 볼까? 초수이고 공부를 늦게 시작한 편인데 주변에 보면 단기간에도 합격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같이 시간은 부족한데 해야 할 공부가 방대할 경우 어떻게 공부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인데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3개월 공부하고 합격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수가 아니라는 거. 정말 소수입니다. 여기에 내가 목표를 잡는 건 어리석은 거고요. 그 분들은 그 전에 뛰어난 공부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고 어떤 것을 봐야지 효율적인지를 이미 감이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나의 기준은 이런 특별한 공부 늦기 시작하고 빨리 합격하고 싶은 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나는 단기간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자신감에 공부해야 되는 방법을 물어봤죠. 기출이 일단 1번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유초중 해당하는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초중에 있는 교수님이 중등, 중등에 있는 교수님이 초등 왔다 갔다 교차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게 기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안 보고 몇 번에 몇 번 문제 떠올릴 정도로 여러 번 닳고 닳도록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또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좀 잊어버리시고요. 내가 공부 듣기 시작했으면 조금은 더 집중해서 시간의 양을 여기에서는 좀 투자를 하셔야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양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기출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맞아요. 어쨌든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게 문제를 잘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당일의 시험에서 문제를 풀어서 내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가 나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출이다. 기출은 곧 별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기출에 많이 나왔다는 것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고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기출 분석을 철저히 하시는 것 또한 어쨌든 기본 이론 플러스 기출인 것 같아. 일단은 맞아. 그게 합격이 탄탄해야 나중에 음. 문풀을 하든 모고를 하든 다 활용력이 높아지니까요. 결국에는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그 다음은 효율적으로 공부는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시도를 해보고 또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도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나는 기억에 더 잘 남는구나라고 스스로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효율적인 방법을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만 스스로가 좀 많이 시도를 이것저것 해보셔야 된다는 그래서 거. 예를 들어 내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면 암기를 좀 미리 해놓고 여러 번 보면 이해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암기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실습 갔다 와서 6월 달부터 암기해도 합격한 우리 제자들 수석하고 이런 제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는 방법.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도 해봤다가 너무 이게 힘들면 다시 한번 여러 번 이해하고 키워드를 보면 내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건지를 조금은 노력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꼭 쓰면서 당연히 시험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1번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단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항상 그 핸드폰에 내가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꼭 녹음을 해놓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그게 암기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놀라운 효과도 있으니까요. 어떤 시간을 좀 더 집중해서 이 시간 해야지라고 하기보단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오히려 효과가 높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자는 것도 좀 불안하고 한다면 그냥 틀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렇게 또 맞아요.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효율적인 게 맞아요. 남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을 또 잘 챙기는 것도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활 할 때 녹음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내가 인간 강사가 되어보자 하는 느낌으로 이제 틀어놓고 막 이제 강의를 하듯이 했는데 진짜 강의를 하고 있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네,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도 조금 유별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내가 녹음했던 것을 집에 귀가하면서도 막 듣기도 하고 혹은 이제 집에 귀가하면서 막 말하면서 가요. 막 밤에 가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면 막 장특법 막 외우면서 가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뭐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겠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막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혹은 이제 나중에는
세수하는 시간, 씻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제가 녹음해놨던 거를 들으면서. 틀어놓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씻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 이런 노력들이 다 모여서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제가 읽을게요. 직장인 수험생입니다. 직장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공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네, 너무 고생이시네요. 네, 직장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든데. 네. 직장이면서 또 육아맘이면서 수험생인 경우 그래요. 예, 사실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들은 너무 다른데요. 일단 직장인 수험생이라고 하니까 일이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에 나오는 직장에 해당하는 그 시간만큼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은 일을 하시고요. 이때 공부를 그럼 언제 하지라고 하는 고민을 좀 떨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직장인이면 직장인에 해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1번이니까. 그리고 또 퇴근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앉아있는 것부터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이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앉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습관화시키면서 하시고 앉아있다 보면 무언가 또 책을 보게 되고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암기를 해야 되는 이런 기출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일은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 시간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앉아있는 연습을 하고 조금 더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졸려. 그럼 졸면서도 이어폰 끼고 내가 녹음했던 내용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암기를 계속 내가 졸리니까 장투법이라든지 먼저 암기할 수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저도 이렇게 직장인 수험생분들 그다음에 육아 병행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정말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강의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때 저는 어떻게 조언을 드리냐면 일단은 퇴근 이후에 잠깐 엎드려서 잠깐 주무시라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0분, 뭐 20분, 30분 정도만이라도 잠깐 엎드려서 주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라. 그러면 머리가 좀 맑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퇴근 이후에 잠깐 엎드려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혹은 잠깐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그때 또 달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 뒤로 퇴근 이후에 적어도 2시간, 3시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엄청 커요. 쌓이면 엄청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내가 그만큼 못한 공부를 쭉 하루 종일 거의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루 종일 하시는 거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활용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직장인들은 직시를 해야 되는 게 내가 공부도 하면서 월급도 타는 직장 일을 하면서 월급도 타고 공부도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고 사실은 뭔가 누군가는 기회비용을 투자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자신이 좀 체력도 지키고 조금 더 없는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좀 냉정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새벽에도 사실은 육아하는 분들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애기들 잘 때 공부하는 제자들도 많이 사실 있었고 제가 역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건 직장, 육아, 공부까지 하면서도 합격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인데 라고 하는 걸로만 머릿속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더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잡으려면 내가 시간에 대한 희생 투자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감안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중되는 시간이 조금 더 쉬고 나서 잘 된다면 2시간, 3시간을 좀 더 4시간, 5시간씩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은 또 일반적으로 공부를만 하는 학생들의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게 좀 맞아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다음은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이제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 학생들을 만나는 직종이실 것 같아요. 그쵸? 뭐 기간제를 병행하신다거나 혹은 뭐 센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1차에서는 이렇게 내가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도 2차에서는 이것이 좀 더 맞아.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또 경험이 되는 거니까 직장인 수험생들 그다음에 기간제를 병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2차에서도 또 이점이 있는 거니까 네, 그에 따른 그걸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갈게요. 네. 6월 8월 달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이제 공부를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초수 기반으로 한다면 사실 초수라고 한다면 4학년 학생들은 6월달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공부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실습 갔다 오고 학교 공부하고 기말고사라고 하는 것까지 끝나면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또 임용해 놓은 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시기가 와요. 그래서 보통 초수 4학년은 6월 달부터가 다시 리셋하는 시간이다. 이때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맞췄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빨리 나는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7, 8월까지는 적어도 한 바퀴 흔히 말하는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흐름 정도는 좀 파악하고요. 이때는 또 방학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차피 그 전에 했던 도식화에 대한 내용들을 인출하는 것까지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초 선생님들은 당연히 기출에 나온 것까지 한 바퀴 돌리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되 중등 선생님들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제 자료가 이제 7, 8월 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안 되면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통으로 계속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4학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조금 더 공부를 한번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8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키워드의 암기 인출은 좀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통암기는 아니더라도 크게 말하면 도식화는 안 보고 쓸 정도까지는 좀 되어 있어야 어떤 몇 년도의 기출문제는 A, 뭐 몇 년도의 기출문제는 B라고 하는 정도까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 봐도 또 이거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완전히 몇 년도 몇 번의 문제는 기억하고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저 역시도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컴백을 했죠. 다시 컴백을 했는데 너무 막막하고 내가 다 까먹으면 어쩌지 또 막막합니다. 안 그래도 또 교생 실습으로 인하여서 체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6월 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초수 선생님들께서 또 4학년에 재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6월 달이 정말 중요한 시기고 또한 N수생 선생님들께서도 6월은 굉장히 처지는 덥죠. 시기예요. 5, 6월은 정말 모두가 좀 헤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이때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8월 달과 이제 여기 9월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8월 달까지는 이제 영역별 별로. 기출 분석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연도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음. 연도별로 그 문제가 하나가 통으로 구성된 그 세트를 구성된 그러한 문제를 보면서 이것이 어느 영역이고 이게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서 세팅되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기출을 반드시 푸시는 걸 저는 정말 그때 확 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무언가가 내가 이렇게 뜯어서 하나하나 보면 뭔가 알겠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일반화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와, 내가 이렇게 일반화가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영역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도별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일반화가 안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도별까지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10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9월에서 10월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모의고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이때도 다 기출 분석과 플러스 기본 이론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라서요.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전까지 들어갈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또 유초 선생님들이 먼저 이제 시험을 보게 돼서 2주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또 유초의 기출 문제까지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정말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봐야 된다는 게 최신 2026 2026년도에 유초 기출문제까지 봐야 음. 된다라는 것까지 챙기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보통 6월, 8월까지는 영역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인수까지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왕이면 이제 초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내용의 A가 정의고 뭐 B가 특성인지 정도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만 실질적으로 연도별을 분석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유초중을 다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분석된 토대로 결국 모의고사도 나오는 거고 임용도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하반기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상반기에 해당하는 나의 공부 실력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누가 지금 내가 볼 때 나보다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 100명이고 나는 꼴뚜처럼 느껴져도 막판에는 내가 1등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은 비교하지 마시고 상반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표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반기 때 내가 했던 계획대로 인출하고 연도별 분석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일반화를 적용하는 것까지 하면 정말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스스로가 느끼실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음. 해결이 된 것 같으니 이제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수험생활 조언들을 음. 이제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는 선생님들에게 쉬는 시간에도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밥 먹고 나서 산책도 좀 하시고 라고 얘기하지만 제 말 잘 듣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 선생님들을 위해서 밥 먹어라, 잠자라, 건강 챙겨라 잔소리 하는 것처럼 저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할 건데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들은 저도 이제 나이 생 경우도 많고 체력을 유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잠 올 때 줄넘기를 한 200개, 300개씩 했거든요. 딱 5분, 10분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을 또 깨다 보면 책 보면 또 확 깨서 그래서 항상 제가 공부했던 시기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운동은 하지만 한 10시가 정도가 되면 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빨리 가서 줄넘기 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한 30분 10시 반 정도 또 해서 12시 넘어서까지 쭉 책을 보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예, 그러면 선생님 생각보다 잠도 깨고요. 체력도 상승한 그런 느낌이 나고 좀 개운한 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줄넘기를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다 보면 아, 나 그래도 잠 깨고 공부하지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저는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 시기별로 멘탈 관리는 뭐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것 같습니다. 이 묻는 자체가 상반기는 또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하반기 때 무너져요. 왜요? 해도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했던 공부에 대한 확신이 많이 안 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걔는 항상 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 기출이면 기출 방법 모든 사람들이 기출 봐서 합격했다는 건 100%니 그 방법대로 스스로가 다독이면서 스스로의 효능감을 좀 높이시는 게 멘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1차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시험은 2차까지 최종이니까 2차까지 버틸 운동하고 멘탈 관리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조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줄넘기 말씀하셔서 지금 온 수험생들이 막 줄넘기 사러 가는 소리가 구매하는 소리가 막 쿠팡에서 주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너무 대단하시네요, 줄넘기를. 네, 저도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수험생활에서 마르고 닳도록 다 들었지만 또 운동을 하러 가기가 뭐 어디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 되나 갑자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살도 많이 찌기도 했고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 부담되지 않는 선 안에서 생활 속에서 좀 계단으로 간다든지 혹은 조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만이라도 좀 하시는 게 좀 기초적인 운동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언가를 이제 점심을 드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좀 10분이라도 걷다가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좀 기분 전환도 하시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멘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멘탈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상에 앉아서 내가 뭔가가 좀 잘 안 되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게 안 외워지거나 음. 이랬을 때요. 눈물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상에 앉아서 맞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책상에 앉아서 울다가 그다음 눈물을 닦고 다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지 말고 눈물이 나더라도 잠깐 울고 좋은 노래 음. 듣고 잠깐 뭐 초콜릿 하나 먹고 다시 심호흡한 다음에 그래, 내가 오늘 얘 잘못 걸렸다. 내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꼭 그렇게 조금만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수험 생활을 겪어본 거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위축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좀 더 예쁘게 뭐 하고 다니고 싶고 그다음에 뭐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이런데 맨날 편안한 옷도 입어야 되고 뭐 화장도 많이 못 하고 놀러 가고 싶고 이런데 좀 그렇게 위축되는 심리들도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제가 강사의 입장이 돼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위축되고 또 기억하기 싫을 것 같지만 사진도 조금씩 찍어 놓으시면서 지금의 나날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쁘거든요. 너무 빛나고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세상에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는 이 시기는 내가 공부할 범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시고 그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이제 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선생님들과의 조화, 교감 선생님들의 말에 의한 이 시스템이 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주체적인 삶을 내가 이 평생 실컷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어떻겠습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즐기시는 그런 생활 태도도 가지시고 올 한 해 서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맞아요. 저랑 조희 선생님이 네. 준비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우리 조희 선생님이 네. 인사해 주실래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매일같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또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셨죠? 이분들께는 따로 지스쿨 아이디를 남겨주셨을 거예요. 청각장애 신강론이 나왔습니다. 이 신강론 테마 특강을 바로 촬영일로부터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분들께는 선물로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려요.